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좌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이에요, 얘들아. 양쪽으로 뻗어가요, 사실은. 양쪽으로 뻗어가는데, 이쪽도 뻗어가고 이쪽으로 뻗어가는데, 대부분 한쪽으로 많이 화살표를 표현해요. 이쪽도 하네요. 이쪽도 했었구나. 양쪽으로 표시해요. 그런데 이게 직선인데 말이야,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라서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선인데 수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준으로 0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양수가 되는 거고, 점점 작아지는 음수가 되는 거죠. 이게 수직선이다. 되겠고, 만약에 여기가 A예요. A라는 점이다. 그럼 좌표를 쓸 적에는 이 점의 이름을 쓰고 괄호 쳐줘요. 이 안에다가 수를 쓰는 거예요. 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1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를 4칸 나눠가지고 이 점을 B라고 하겠다 라고 하면은 또 B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좌표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이름을 쓰고 안에다가 주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쓸 때는 대칭이 되는 수를 먼저 상상해 보시는 거죠. 얘를 알면 되거든요. 이 짝으로 얼만큼 왔는지를 보면 얘도 이 짝으로 얼만큼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대분수로 뭐야? 1과 4분의 3. 그럼 가분수로 뭐야? 4분의 7. 그럼 얘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B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얘네들은 우리가 1차원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수직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는 생물이 있을까요? 동물이? 앞으로만 가고 뒤로 가는 거 있나요? 잘 없죠? 하여튼 이렇게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 1차원적인 어떤 수직선이 되겠습니다. 직선이었잖아요. 아까는 직선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Y쪽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평면이 만들어져요. 바닥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라고 할까요? 지렁이는 절대 이렇게 하늘을 나르거나 공간을 활용하지 않죠. 바닥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하죠? 원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점 O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 준다. 원점은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원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평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이죠. 무한평면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여기다 조그맣게 쬐까맣게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무한히 뻗어가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한 평면인데 이름을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좌표가 그려져 있는 평면이군요. 좌표평면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기하에서 여러분이 고3 때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좌표 공간도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평면에서만 문제 구하지 않고 공간에서도 구하겠다. 좌표 공간은 소개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X축, Y축, Z축 이렇게 생겼죠. 다 직각관계입니다. 얘도 직각, X, Y도 직각이고 YZ도 직각이며 XZ도 직각이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얘는 좌표 공간이 되는 거죠. 좌표 공간. 공간 위에 둥 떠있는 날아다니는 새도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거에 대해서 또 좌표를 읽는 법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천장을 보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딱 붙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평면 좌표에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어디 하나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여기에 기준을 잡고요. 얘를 0,0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수직으로 짝짝 선을 그어놓고 이 파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3칸 가 있다. 그리고 위로 2칸 가 있다. 라고 좌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먼저 써요. 점의 이름을 쓰고 일단 주소를 쓰는데 얘네는 주소가 2개가 있어요. 앞뒤로. 아까 수직선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P에서 아까 수직선은 1차원이라서 그냥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얘는 2차원입니다. 왜냐면 X축, Y축, 축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이 되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좌표 공간은 3차원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살고 있죠. 저쪽에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거니까 3차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거를 우리는 X좌표라고 하고 얘를 Y좌표라고 하는데 X는 담당하기를 좌우를 담당해요.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그래서 얘는 좌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점이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하를 담당하는 거죠. 상하. 반드시 좌우 먼저 적어주시고 상하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점에서 한번 X축에 떨어져 보는 거죠. X축으로 떨어져 보는 거예요. 먼저 X축으로 떨어졌더니 3이야. 그러면 그걸 쓰는 거죠.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다시 Y축으로 떨어보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그랬더니 2가 나왔어. 그럼 2층에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2층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지. 좌표평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좌표축을 그렸을 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X축 위의 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는 뭐콤마 뭘까요? 얘가 1,0이겠죠? 이 점은요, 좌표가요? 2,0이고요. 이 점은요? 3,0입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럼 뒤에가 항상 뭐예요? 뒤에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에 붙어 있는 점을 X축 위의 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면은 온더 X축이에요, 여러분. 온더 데스크처럼 온더 X축이다 보니까 X축에 붙어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오버보가 아니라 온더 라인이야. 라인 위에 있는 거. 그래서 X축 위의 점이다 그러면 무조건 뒤에가 0이에요. 무조건 0. 그리고 이 앞에는 뭔가가 블라블라 있을 수 있는 거죠. 1콤마도 될 수 있고 마일콤마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Y축 위의 점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Y축 위의 점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0,1, 0,2, 0,3 물론 0,0도 있지만요. 0, 마일 이런 식으로 앞에가 다 0이에요. 앞에가 다 0. 따라서 Y축 위의 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앞에가 0이 되는 거죠. 뒤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근데 왠지 Y축 위의 점이면 Y축 위의 점이 아니라 on the line. 라인에 붙어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직선 위에 4점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점이 4개가 있대요. P, Q, R, S가 있어요. 자, 현수야, P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자, 현수야, Q는 얼마일까요? 맞아. 그럼 걔를 갖다가 값으로 고치면? 맞아요. 자, 그럼 R은 뭘까요? 그럼 3과 2분의 1. 소수로 해볼까요? 어차피 썼으니까. 3.5가 되겠고요. S가 아니었어. 5였어. 5는 뭘까요? 원점이니까 0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으니까요. 앞에 건 앞에 거 길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2A는 마사가 되는 것이고 뒤에 건 뒤에 거 길이 같아야 돼요. 6은 2B가 된다. 그럼 A는 얼마인가요? B는 얼마인가요? 3.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P의 좌표는 수빈아 뭐 콤마 뭘까요? 4,2 X축으로 내려주시고 Y축으로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이 되는 거예요. PQ 경윤아 Q는 뭘까요? 마이너스 1,1. 그러네요. 왼쪽으로 1칸 위로 1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서야, R은 뭘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닌가요? 답을 써버렸는데? 왜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다 중간이니까요. 자, S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S는 수비는 얼마일까요? 3, 마이너스. 그렇죠. 3, 마이너스 4다라고 좌표평면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축에 붙어있다 보니까, X축에 붙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D가 0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X좌표가 2래요. 여기다 뭐 쓰면 되나요? 2, 0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X축에 붙어있으면서 X좌표가 2인 점이니까 얘예요. 그래서 플레임은 2, 0이 되는 거죠. Y축 위에 있대. 현서야, 그럼 앞이 0일까요? D가 0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래요. 여기다 뭐 쓰면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Y축 위에 있으면서 Y축에 붙어 있으면서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점이 되는 겁니다. 얘야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 면. 넉사자. 한번 써볼까? 넉사. 네 개로 나눌 뿐, 나뉘어 있는 면, 얼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평면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예뻐. 양수잖아. 그래서 제1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름을 붙일 때 제자는요, 차례 제자예요. 제1사분면. 차례 제자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하여튼은 뭐 제1, 제2, 제3 할 때 그런 제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눈 면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그냥 1사분면 해도 되지만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기로.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 딱 정하면 돌고 돌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할 때도 여기 4단지, 5단지, 6단지 근데 꼭 그런 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1, 2, 3, 4라고 정한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이 있다고 쳐봐. 그럼 둘 다 부호가 뭐예요? 둘 다 부호가 양수가 되는 거죠. 마치 삐에로 같은 눈처럼 생겼습니다. 왼쪽은요. 2사분면은 앞은 음수가 되고 뒤는 양수가 되죠. 윙크하는 그런 어떤 눈이 되는 것이고 3사분면은요. 둘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둘 다 마시마로처럼 생겼습니다. 귀엽고요. 4사분면은요. 앞이 양수가 되고 뒤가 음수가 되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 수를 딱 보면은 아, 너 몇 단지 살고 있구나. 우리는 사실 알고 있는 게 뭐 513동 이러면 5단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부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몇 단지 살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좌표축 위에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코면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좌표축에 있는 애들은 그냥 좌표축에 있는 거지 뭐 1사분면이다 4사분면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0,1도 그래요. 얘도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점도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써있네요.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원점,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 이런 애들은 어느 사분면에 살고 있나요? 그러면 어느 사분면에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일 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여기가 그냥 1사분면이라는 거죠. 얘가 제1이다 라고 하고서 돌려줍니다. 몇 사분면일까요? 제. 그렇죠. 3번은 몇 사분면일까요? 제 3사분면이 되겠죠. 우리 경윤이 이건 제 몇 사분면일까요? 4. 그렇죠. 풀마니까요. 얘는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